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그 표현의 정서법, 표현의 정확성, 그러니까 정서법과 관련된 논의를 오늘 또 이어서 하겠는데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 그리고 지난주 했던 내용들이 좀 까다롭고 여러분들에게 좀 귀찮게 하는 내용들이란 걸 압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그 맞춤법의 오류들을 보면 조금만 유의하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쓸 수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막 쓰기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오늘 이 맞춤법 강의를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 책에서 따온 게 아니라 제가 SNS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사례들을 빈번한 순서대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맞춤법 띄어쓰기가 어렵고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틀리는 유형은 몇 개 안 돼요. 많아야 한 30개 유형인데 그 중에서 한 20개 가까이만 고쳐도 대부분의 맞춤법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주제가 자주 틀리는 맞춤법 19가지라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한 30가지 됩니다. 네. 이 한 가지 한 가지에다가 이제 두세 종류를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강의 제목에 부제목이 있는데 이 부제목은 넉자가 더 깁니다. 앞에 꼰대들이 이 넉자가 붙어요. 그래서 꼰대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19가지. 젊다고 해서 꼰대가 아닌 게 아니죠. 그리고 여자 꼰대들도 많습니다. 비슷해요. 남자 숫자나. 늙는다고 해서 또 다 꼰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꼰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화 행위에서 이 맞춤법, 이것도 꼰대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징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맞춤법 얘기를 하면 다들 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렵다 어려워, 쉬운 걸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과연 국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우리말에 대한 공부 시간이 영어 문법 공부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현실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면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런 소감을 얘기해야지. 어렵다 어렵다. 원래 꼰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무조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맞춤법을 익히는데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익히지 마시고 좀 어려워도 왜 이것이 되는가, 왜 저것이 되는가 그 근거와 이치를 함께 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셔가지고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곧장 그 사례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할, 런지 이거 많이 쓰죠? 과연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다. 미래 추측. 일단 이런 말은 없다 하고 딱 못을 파고들어요. 할는지. 제대로 갈 수 있을런지가 아니라 있을는지. 그러면 헛갈려 버리면 이것도 쓰지 말고 이것도 안 써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잘 할지 모르겠다 가지고 우리말 어미는 는지지, 리을 는지지, 리을 런지라는 건 없다. 먼저 이걸 확실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털다 해가지고 먼지를 털다 해가지고 털다를 하는데 이 이것도 아니에요. 통틀어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든 거예요. 여기 엑스펠러였으니까 통틀어.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이것도 많이 틀려요. 좀 어색하죠. 예를 들어서 왜 엄한 데에다 대고 화풀이를 하느냐 이렇게. 엄한. 근데 이제 엄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격하다, 그 엄한. 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틀리고 애먼데. 좀 쓰기야. 남들이 워낙 안 쓰니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애먼데가 맞습니다. 애먼데.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맞춤법이 30몇 년 전에 바뀐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찍이라고 쓰는 거하고 일찍이라고 쓰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우기가 있고 더 욱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찍이 해가지고 이어서 썼죠. 네. 더욱이 이어서 썼어요. 일찍이 끊어서 썼습니다. 찍과 이를. 더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어적기, 표기법의 명칭으로 이어적기라고 하고 이런 걸 끊어적기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5, 60대 분들 학교 다닐 때는 이걸 이어적기를 연철, 끊어적기를 분철이라고 한자어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맞춤법이 바뀌었어요. 일찍이나 더욱이가 아니라 일찍이나 더욱이가 맞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십시오. 손아귀가 있어요. 손아귀.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소나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걸 놓고 볼 때, 야, 이거 소나귀가 왜 이건 또 손아귀라고 안 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일찍이라는 단어가 따로 독립해서 쓰일 수 있죠. 일찍 간다. 그다음 더욱 이것도 독립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독립해서 쓸 수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이어적기를 하지 않고 끊어적기를 하고 그냥 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손과 아귀 다 독립된 명사예요. 따라서 이것을 소나귀라고 안 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귀, 먹거리, 귀, 어리.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위에 거요. 위에 것이 맞죠? 네. 바로 이 어리, 이런 단어는 없다 그겁니다. 독립해서. 왜냐면 이건 접사예요. 독립된 어근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리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안 쓰일 때는 그냥, 이어적기를 한다 그겁니다. 근데 어리, 여기서도 일찍이, 귀다, 귀, 먹. 자, 귀가 먹다. 이런 말은 있지만, 이 어리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귀머거리 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거지, 이게 맞지, 설것이라고 않잖아요. 그것도 많이 틀려요. 그죠? 네. 설거지. 그래서 이렇게 끊어적기와 이어적기의 경우 앞에 것이 이제 여기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을 두 단어의 자립적인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끊어 적는 것이고 자립적으로 두 단어를 따로 떼서 독립된 단어로 딴 데서 쓸 수 없는 경우 이것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건 맞춤법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구분이 있고
구별이 있어요. 이 구분과 구별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구분이라는 것은 이건 전체 개념 가운데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은 이건 차이점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구분이고, 구별은 단순한 차이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과 남녀 구별은 남녀 차별과 남녀 구별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죠. 네. 구분된다죠. 그런데 이 사람을 빼고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점이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상위 개념을 염두에 둘 때에는 구분, 상위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비슷한 것 두 개의 차이점을 말할 때는 구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합하면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된다예요. 그러나 남녀 차별과 남녀 구별은 구별되어야 한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부각시키면 구별. 그 다음에 상위 개념에서 차지하는 하위 개념의 역할을 할 때는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별과 구분, 이것도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조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 도울 김영옥 선생 강의를 예전에 가끔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구별과 구분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혼돈해서 쓰는 걸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째가 있고 채하다가 있어요. 이 채는 앞에 띄어쓰는 의존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채로. 뭐뭐 하는 채로. 근데 이 째는 붙여 써야 되는 전미사예요. 송두리 째.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송두리 채라고 많이 쓰죠? 예. 통째로 먹어라. 이렇게 붙여 써야 돼요. 통째로. 근데 채는 남긴 채로, 남긴 띄고 채로. 이건 의존명사고, 이건 접사니까 붙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는 채하다. 뭐뭐 하는 채하다. 응? 잘난 채하다. 할 때 이제 채하다는 보조용언이고, 음식을 잘못 먹고 나는 채했다 할 때 채하다는 그냥 본 용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라면 서럽다. 붙여 쓰는 째. 그 다음에 통째로 삼키다. 붙여 쓰는 째. 그런데 채하다는 뭐뭐하는 척하다. 보조동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은 것이 채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거예요. 할게와 할게.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많이 씁니까? 이 아래 걸로 많이 쓰죠. 네. 아래 것은 많이 쓰지 않고 이제 이게 맞는데, 언제 개고 언제 깨냐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의문문일 때만 이 쌍기역이 쓰입니다. 그렇게 외워두면 돼요. 내가 갈게, 생각해 볼게, 다 개입니다. 그러나 갈까? 우리 갈까? 생각해 볼까? 해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는 봄이 되면 물러날까? 자, 간단하죠? 여러분 자꾸 더 들으면 금방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왠지, 그 다음에 왠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when 뭐 이렇게 쓰는데 네. 이것도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말입니다. 이 왠지라는 말은 국어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은 왠지. 이거 뭐 강아지 이름, 뭐 영어 강아지 이름은 혹시 왠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when이라는 단어도 독립적으로 없어요. 왜인지. 자,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when은 웬 놈이냐 할 때 when 왜? 무엇 또는 후의 뜻입니다. what 또는 후의 뜻으로도 쓰여요. 이건 how고 HW 뭡니까? WHO. WHO 예예. 제가 얘기 WHO 후 그렇죠. when 그러니까 이게 when은 어인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웬 놈이냐 그 다음에 웬 떡이냐 할 때 어인 놈이냐 어찌된 떡이냐 이렇게. 그런데 when이라는 말만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hen에는 what의 뜻도 있고 또 who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 놈이냐 할 때는 who의 뜻 아닙니까? 네. 웬 놈이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1990년대 초반 그 김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 클모 대통령이 왔는데 조금 영어를 하겠다고 이건 뭐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마 이제 좀 쉬운 인사말 정도는 내가 영어로 해야지 하고 주변 참모로부터 좀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면 이제 인사를 How are you 해서 How are you 그러잖아요. 네.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How를 혼동을 해가지고 Who are you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Who are you? 그건 우리말로 하면 넌 웬 놈이냐? 그런 말은 잘 안 써요 실제로. 뭐 영화 같은 데서나 쓰지. 넌 누구냐? 그런 말을 실제로 우리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모가 Who are you? 하고 물어보니까 좀 당혹스러워가지고 그 당시 그 클모가 그 백악관 무슨 인턴하는 여자하고 이제 이렇게 그 바람 피우는 문제가 많이 부각될 때라서 그 부인한테 좀 이렇게 소외되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바로 기질을 살려가지고 나는 그 여자 이름 루인스키. 그 인턴은 루인스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 그러니까 나는 힐러리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I am Hillary's husband. 딱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me too. 그러니까 how are you? 그러니까 I'm fine and you? 하고 물어보면 뭐 me too. 나도 좋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는 좀 사실 같지 않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입니다. 할게와 할게. 자, when과 왠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고마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네. 그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썼습니다. 위에 것처럼. 근데 1980년대에 네.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것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마워. 사실 제가 어려서 쓸 때도 좀 어색했어요. 고마우면 고마워 하면 되는데 고마워. 반가우면 반가워 해야 되는데 반가워. 그래서 사람들이 고마워, 반가워
라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반가와는 지금 이 가의 아가 양성모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아. 이 와의 오와 아가 또 양성모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하고 어울리는 이런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해요. 모음조화. 고마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모음조화예요. 근데 이건 고마할 때 아는 양성모음이고 우는 음성모음이에요. 네. 여기도 양성모음이고 이건 음성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음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모음조화가 약화돼 가고 있는 현상. 이게 우리말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에는 양성모음이 있고 음성모음이 있고 또 하나 있으면 중성이 있습니다. 예, 중성은 이예요. 그 다음에 양성은 아, 오 계통, 음성은 우, 어 계통입니다. 우, 어 또는 어, 우, 네. 어, 우, 으까지. 자, 그러니까 양성모음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밝고 작은 느낌을 줘요. 네. 음성모음은 크고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찰싹찰싹하면 작은 거예요. 철썩철썩하면 큰 파도 소리입니다. 네. 캄캄하다와 컴컴하다의 차이가, 어감의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15세기 이래 우리말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는 이 모음조화 현상이 있어요. 모음조화 현상. 그 다음에 저 북에서는 이 두음법칙을 인정을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두음법칙이라는 것은 단어의 두음, 즉 머리에다가는 뭐 리을이나 이응이나 이런 걸 잘 안 쓰는 법칙인데, 이 모음조화는 말입니다. 이 15세기 그리고 이제 현대로 볼 때 모음조화는 15세기에서 현대로 올수록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두음법칙은 강화돼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남한만의 현상이에요. 이제 두음법칙을 15세기의 두음법칙은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순교음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쌍이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네. 뭐 이런 게 있었느냐 싶지만 사실 이 순교음이나 이런 쌍이음, 쌍히읗 같은 것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어 표기가 아주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외의 얘기로 하고, 일단 양양 음음 끼리끼리, 이게 모음조화입니다. 양양 음음 끼리끼리. 자, 그러니까 양성모음은 작은 느낌, 음성모음은 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작은 동물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야옹인 거예요, 양성으로. 큰 짐승인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어웅 해가지고 크게 난다 그겁니다. 그런데 최근 맞춤법, 최근도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바뀐 건데, 이렇게 이 와와 오에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식으로 맞춤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마워, 가까워, 고달퍼 이렇게 써야지. 이걸 고마워, 고달파, 가까워 이러면 안 된다 그겁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로서가 있고 로서가 있습니다. 이 서는 자격, 서는 수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품격을 지켜라,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켜라 할 때는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서 뭐 친다 할 때 수단 방법, 이럴 때는 로서를 쓴다 그겁니다. 이로써 해결되었다. 칼로서는 좀 어색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로써, 이걸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할 때는 이제 수단의 의미가 있을 때는 써를 쓰고 자격의 의미가 있을 때는 결승골을 넣음으로써 수단이죠. 네. 결승골을 넣음으로써 승리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어색한데 제대로 쓰면 애와 애게가 있어요. 그런데 애는 이제 부사격 조사인데 애는 무정물에 쓰고 애게는 유정물에 쓴다. 그러니까 이 어느 게 예를 들어 무정물과 유정물의 기준이 좀 모호하게 합니다. 일단 사람은 당연히 유정물이겠죠. 네. 그러면 생물은 다 유정물이냐? 그것도 참 뭐 그걸 논의하자면 뭐 철학적인 논구가 필요한데 일단 개하고 꽃, 우리가 개하고 꽃을 비교합시다. 그럼 개는 유정물로 쳐요, 동물까지는. 네. 근데 꽃과 같은 식물은 무정물. 무정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에게 물을 주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꽃에게 물을 주었다는 틀리다 그겁니다. 꽃에 물을 주다. 무정물과 유정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인 가운데 김광섭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어느 수필이 있어요. 뭐 일관성을 말하는 수필이 있는데 그 수필을 보면 물론 이제 뭐 그 책을 내는 사람들이 교정은 받겠지만 자기가 어려서 굉장히 이 보호를 많이 받고 자랐다. 무슨 예언이 있어가지고 이게 밖으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내보이면 안 된다는 무슨 점쟁이들 말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감추고 남 앞에 드러내지 않게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도 해에도 달에도 보이지 않으시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거 나를 내 부모님은 사람에게도 해에도 달에도 보이지 않으시고 자 이해가 되죠? 네. 왜? 사람은 유정물, 유정물. 해는 네. 무정물, 달도. 달은 무정물.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나라는 뭡니까? 무정물. 무정물이죠. 나라의 충성. 나라의 충성. 그런데 한 달 더 해보려다가 사표 내라고 하니까 물러난 그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사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 또는 께 충성 그런 말을 했죠. 네. 그랬다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했다가 그 다음에 사표 내라고 하니까 이제 사표를 냈는데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인데 사실 이 부모같이 이제 높임의 대상은 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제 깨라고 하죠. 네. 그러나 나라가 높임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니까 에게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나라께 충성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없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개에게 밥을 주다, 꽃에 물을 주었다. 자, 그다음 이게 사실 틀리는 이 용도로 따지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던지예요. 던지. 하던지 말던지 이렇게. 예, 그 맞. 이 든지 OR입니다. 선택이에요. 네. 선택. 근데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할 때는 던지죠. 네, 과거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봤는데 어찌나 심술궂게 생겼던지. 자, 이럴 때 이 던지는 회상 또는 과거의 의미가 있을 때 던지예요. 네. 근데 든지는 이건 선택. 응? 가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던지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특히 방송을 보면 뭐 그렇게 하던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과거 시제 어찌나 좋았던지 든지는 선택
가든지 말든지.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문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많이 틀리는데, 이제 우리말 한자 표기 중에 율과 률이 있고, 그 다음에 열과 열. 렬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단어의 앞에 쓰일 때는 두음법칙하고 또 상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두음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률격을 이제 율격이라고 쓴다 할 때는 그건 두음법칙과 관련되는 건데, 두음법칙이 아니라 뒷글자에 쓰일 때, 이 원래는 말입니다. 이게 한자에 이 렬이 있고 률이 있습니다. 원래 한자 률이 있는데, 이게 언제는 열로 쓰기도 하고 언제는 율로 쓰기도 해요. 물론 이것이 두음일 때, 단어의 첫음일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서 리을을 안 쓰죠. 그러니까 률격이라고 안 하고 율격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렬을 지어라, 렬을 잘 지어라, 뭐 이렇게 안 하죠. 네. 근데 북에서는 안 그래요. 북에서는 그냥 률을 곧 씁니다. 열 맞춰. 네. 근데 이제 그건 두음법칙이고, 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이 있어요. 네. 비율, 그 다음에 운율입니다. 그런데 성률, 위율. 자, 이 경우에 지금 이때는 율을 썼잖아요. 율. 네. 그런데 이때는 률을 썼죠. 네. 자,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 아닙니까? 확률. 그죠? 그 다음에 일렬로 서라 할 때는 일렬. 자, 이 차이가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전율. 마구 떨림. 제가 한자까지는 다 안 쓰고 그냥 어쨌든 한자 이 경우에, 자, 전율, 마구 떨림. 그 다음에 범죄율. 이게 같은 것들인데, 여기서는 범죄율, 이건 전율, 이건 확률, 일렬로 서라. 자, 이럴 때 언제 율이나 열을 쓰고 언제 률이나 렬을 쓰느냐, 이게 사실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언제냐면, 한자 렬과 률은 간단합니다.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모음과 그 다음에 니은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모음과 니은음 다음에는 율로 발음한다가 아니라 적는다예요. 쓴다. 아예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민심갑이다 시간에 이걸 그래도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지 우리말 표기에는 맞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기억 다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발음을 윤석열 하지 말고 윤석열로 해달라. 대통령 인수위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그런 걸 요구하려면 표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가 가운데 이문열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걸 이문열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이건 이제 고유명사니까 뭐 각자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겠지만, 우리말 표기대로 하면 이 니은 다음 아닙니까? 니은 다음이니까 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문열,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이건 좀 어색하고, 기억 다음이니까. 윤석열, 이게 덜 어색하고, 이문열, 이게 덜 어색하고, 안 어색하고, 이건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모음과 니은음 다음에는 열, 그 다음에 율로 적는다. 나머지는 이렇게 나머지 외워버리면 돼요. 이건 니은과 모음, 이거 여기 모음과 니은음 다음, 니은음과 모음 다음에는 열, 율로 적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니은음 다음이죠. 네. 모음 다음이죠. 네. 그렇죠. 이건 기역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률. 이건 리을 다음 아닙니까? 이건 리얼. 이건 니은 다음이니까 율. 모음 다음이니까 율. 이게 자음이에요, 여러분들. 자음. 자음 다음이니까 률. 이건 모음 다음이니까 율.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일단 대로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말에. 예. 대로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로를 안 쓰고 이제 대라는 말은 로와 붙지 않고 이제 따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이걸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할 때 대로 쓰는데 약간의 이제 띄어쓰기가 예를 들어서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그런데 바람 부는 대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붙였었죠. 네. 붙였었죠. 이건 띄었었다 그겁니다.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너나 나는 대명사죠.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게 다 명사과 네. 품사들이에요. 체언이죠.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보면 이게 사실은 다 명사예요. 왜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니까 명사고 수사는 숫자 명사니까 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다음에 쓰일 때는 붙여 쓰는 조사가 되고 조사. 여기 부는 동사죠. 네. 둘 다.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쓰일 때는 띄어 쓰는 의존명사가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부문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부가 어간이죠. 는이 어미예요. 어미가 나왔으면 단어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어미, 말의 끝. 단어가 끝났으니까 띄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뿐도 있어요. 뿐, 대로, 만큼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쓰임이 똑같은 것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다 할 때는 붙였어요. 너뿐이다. 나는 너만을 사랑할 띄어쓰고 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만큼 착한 사람은 없다 할 때는 붙였어요. 너만큼. 그런데 좋은 일을 한 만큼 마음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있을 때는 띄어쓰고 앞에 명사가 나올 때는 붙여 쓰는 대표적인 어휘 세 가지. 뿐, 대로, 만큼이 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지죠. 자, 아까 대가예요. 자, 내가 가는데 비가 왔다. 비가 왔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내가라는 말을 쓸 때마다 어색해요. 뭐 이걸 구별해가지고 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어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어하고 한국어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고유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이 중국어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유의 뜻인데 중국어에서는 니예요.
유가. 음. 그죠? 뭐 이거 뭐 한자로 쓰면 뭐 이렇게 되나요? 니 해가지고. 니. 이. 그러니까 이게 니가 이 발음이라는 건 지방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고쳐야 돼요. 니로 바꿔야 돼요. 니. 표준어를. 근데 요즘 너가라고 많이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라고 그냥 해버려. 차라리 너라고 하면 구별이라도 되죠. 저는 이런 건 안 좋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내가 가는데 비가 왔다 하고 다시 맞춤법으로 돌아옵니다. 네가 가는 데가 어디냐? 자, 이 경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자, 내가 가는데 비가 왔다 할 때 가는 데는 그냥 진행의 뜻이잖아요. 가는 중. 가가 어간이고 는 데가 엄이에요. 니은 데가. 그런데 이건 보세요. 네가 가는 데, 즉 곳, 장소가 어디냐? 뜻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띄어 쓰는 의존명사고 이럴 때는 붙여 쓴 어미가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대가 의미가 있어. 곳이나 것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으면 이건 띄어쓰는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띄어쓰는 의존명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재에 지금 문장이 있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띄고 대 있어서. 근데 내가 가는데 비가 왔다 할 때는 그냥 붙여 쓴 어미가 됩니다. 자, 또 조금 복잡한데 내일은 날씨가 춥대. 이걸 또 대로 쓴 사람이 있어요. 틀립니다. 네. 내일은 날씨가 춥대. 자, 이렇게. 근데 내가 보기에 좋던데 할 때. 자, 좀 어렵죠. 내가 보기에 좋던데 조금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은 날씨가 춥대 할 때는 내 눈에는 좋게 보이던데 할 때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는 이거고 언제는 이거냐? 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은 날씨가 춥대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뭐 일기예보에서 들었거나 춥다고 하더라. 남한테 그렇죠. 춥다고 해. 이런 뜻이죠. 네. 이 다고 해 할 때 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되는 거예요. 다이. 뭐 한다고.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던데 할 때는 이건 좋더라죠. 네. 좋더라니까 이건 아가 아니라 어죠. 그러니까 여기 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춥다고 해. 좋더라. 이렇게 대와 대. 자, 그 다음은 많이 틀리는 것이 이제 다르다. 와 틀리다인데. 이거 많이 틀려요. 그렇죠. 다르다는 이제 디플런트. 팔이 닿다. 차이 나는 그런 뜻이에요. 이 틀리다는 이게 이제 wrong. 맞다, wrong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이거 틀리다. 네. 많이 틀리다라고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틀리다로 요즘 통일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와 견해가 다르다 해야 되는데 난 너와 틀려. 틀린 거 가져와 봐. 그런데 다른 애는 물론 이제 여기서 온 것이지만 another의 뜻도 있어요. another. 다른 것도 가져와 봐. 딴 거 하나 더 가져와 봐. 근데 이 틀리는 명백하게 이건 맞다의 반대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쓴 것을 틀리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이라고 해야 되는데 틀린이라고 틀리게 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네.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이제 너무라는 단어는 원래 부정적인 거를 강조할 때 너무. 너무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이게 너무라는 데를 아무데나 쓰니까는 너무라는 게 긍부정에 다 쓰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죠. 혹시 이 틀리다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써버리면 네.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명백하잖아요. 네. 이 너무는 넘다 있죠. 네. 넘다. 넘다 기준보다 할 때 넘다. 음. 여기에 이제 부사파 생접사 우가 붙어가지고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가 넘으로 바뀌었는데 이어졌기를 해가지고 이건 기준을 넘다 하니까 기준을 넘는 것이 꼭 100%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니까 옛날에는 너무하면 나쁜 데다만 썼는데 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좋다는 표현도 너무죠. 뭐 아주 도에 지나치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으니까 양쪽 다 써도 좋다고 바뀌었지만 이건 아마 이 다르다와 틀리다가 너무 다르기 사람들이 때문에 틀리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틀리다로 통일한다 이렇게 되는 일이 혹시 생기기는 좀 희박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 한국어가 이렇게 약간 어떤 문명 같은 것을 좀 포기하는 단계에 가야지 그냥 완전히 편의주의. 네. 이 완전히 지나친 편의주의 있죠. 네. 지나친 편의나 지나친 실용. 사실 실용적인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편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나칠 경우에 편의와 실용이 지나치면 이 무지 또는 그다음에 미를 해칩니다. 아름다움, 예술을 해쳐요. 그러니까 실용의 미는 예술의 미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게 있어요. 아주 반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도의 건축물 가운데 타지마할이라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근데 그게 실용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무덤. 예, 만약 타지마할이라는 무덤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실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는 없어. 네. 그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미국 쪽의 큰 장점이에요. 미국 문명의 장점이 이제 실용과 편인데 참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우리가 공예품들을 보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 뭐 주전자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차주전자 이런 것도 있으면 조선시대에는 모든 공예품, 생활용품은 실용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도 그걸 포기를 하고 실용을 우선으로 뒀던 게 또 조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바뀔 수도 있고 언어라는 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 없다 하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다르다가 틀리다로 통일되는 일 모두가 써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언어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다 지금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이시옷이라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경향신문 인터넷판 톱기사에 그것도 경복궁이 아니고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뒤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톱기사에. 그래서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것도 뭐 그냥 내용 중이 아니고 아예 톱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으로. 이건 좀 맞춤법이 좀 그렇습니다. 톱기사의 제목이 이거 그냥 뒤뜰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는 사람이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야. 그 기자들이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는 기자가 아닌 것처럼 아닐 수도 있겠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하더니 끝까지 안 바뀌어요 이걸로. 안 바뀌어요. 알고 보니까 기자가 이제 고집을 피웠겠죠. 지가 맞다고. 자 이런 게 이제 지금 사이시옷인데 이거 이제 된 소리가 있으니까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데 이게 된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있으면 사이시옷을 안 써요. 이건 쓰지만 네. 뱃살은 쓰지만 배탈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층 할 때는 안 쓰는 거예요. 거센 소리가 있으니까. 그죠?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원칙이고 또 다른 어려운 원칙이 있는데 우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뒤에 이걸 옛날에 거센 소리를 격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 된 소리를 옛날엔 경음이라고 했잖아요. 경음이나 격음 앞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배탈 쓰지 않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뒤풀이에요. 뒤풀이, 뒤태.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죠, 뒤태. 네. 자, 근데 이건 거센 소리죠. 네. 이것도 거센 소리죠. 쓰지 말아야 돼요. 뒤풀이, 이것도. 네. 뒤태. 오늘은 이 정도만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이 사이소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이제 그 표현의 정서법까지만 조금 번거로운 걸 하고 이제 우리가 아주 재미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논리와 그 논리적 오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